자, 안녕하십니까. 공대공이 나래입니다. 자, 오늘 두서없고 스포이는 영화 리뷰.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퇴마록입니다. 자, 퇴마록은 먼저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면은 나오죠. 베스트셀러 퇴마록 이우혁 작가. 옛날 이제 PC통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처음으로 이렇게 깔리면서 이제 PC통신이라는 지금의 네이버 뭐 이런 것처럼 뭐 하이텔 뭐 또 뭐 있죠. 이렇게 모뎀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하던 시대 때에 이제 소설을 올리는 게 인기가 돼서 이렇게 소설 책이 나왔고 저는 집에 퇴마록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퇴마록을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셔서 퇴마록이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 2학년 때 퇴마록을 보기 시작을 해서, 퇴마록이 국내편, 세계편, 혼세편, 말세편, 요렇게 4개, 그리고 뭐, 이제 외전격인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세계편을 좀 재밌게 봤었고, 여튼 어 여러 그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짬뽕이 돼서 현대적 기반의 엑소시즘을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화가 나왔죠. 자, 98년 하반기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기로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온다. 퇴마로 안성기 님과 신현준님, 그리고 추상민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이는 박신부의 안성기 그리고 저기 누구야 남자 주인공 격인 우리 현암의 신현준님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몇몇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꼬마 아이가 나오는데 얘가 준우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사죠. 이렇게 막 부적으로 이렇게 강령술을 하고 소환술을 하는 그런 이제 도법을 쓰는 그런 도수를 부리는 아이인데 그 퇴마록 영화 초반 부분에 보면 얘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야 나와 그래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꺼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나온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대차게 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튼 그 뒤로 이제 퇴마록은 제 기억 속에서는 정말 소설로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초지검의 비밀 혹은 뭐 안에서 나왔던 뭐 세계편에서 이제 여러 그 부두술사 이렇게 악역이었다가 선역으로 돌아서는 캐릭터도 이거 하여튼 이렇게 소설을 저도 읽은 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 뭐 대충 요 기본적인 캐릭터들 하고만 기억이 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온 퇴마록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고 약간 아케인 그 넷플릭스 시리즈 아케인 같은 스타일의 그림체에서 약간 좀 한국적인 색깔이 더해진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초반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내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안에서도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내용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완전 시리즈가 리부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옆에 포스터에 보이는데 저중 3명만 국내편 지금 이번 편 퇴마록에서는 요 3명만 나옵니다. 그럼 저 중간에 최종 보스 같아 보이는 애는 누구냐? 승희라는 여자 캐릭터고 뭐 고고학을 연구했던 캐릭터였나? 그래가지고 그 인도 신의 현신이에요. 쟤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히든카드 캐릭터로 나와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약간 초반부에 이렇게 살짝 언질만 살짝 나오고 뭐 그 뒤로 안 나옵니다. 쿠키 영상처럼 살짝 나오고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밑에 3명이 이제 메인 스토리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 받은 아트카드 뒤에는 이제 성우분들의 사인과 앞에 옆에 이제 포스터와 같은 아트 사은품을 받았고
내용은 일단 박신부가 있고요. 박신부는 이제 엑소시즘을 하는 구마사제라는 거를 지금이라면 모두 다 알죠. 옛날 왜냐면 검은 사제들이 인기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종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약간 파문당한 신부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은 겉도는 혹은 약간 멸시맞는 신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도 예전에 그 엑소시즘 때문에 어떤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암 남자 주인공 아마 나중 되면은 현암 위주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뭐 실제로 소설에서도 현암이랑 승이랑 뭐 이렇게 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지만 그래도 박신부가 메인이긴 소설에서는 박신부님이 메인이긴 하죠. 여튼 현암은 태극 모시기 권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이제 만화상에서는 이렇게 팔이 오른팔에 붉은 흑염룡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하는데 이제 기력이 뒤틀려 있어서 혈도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서 약간 자신의 힘을 온전하게 쓰지 못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어, 약간 동생과의 이제 과거의 어떤 이런 귀신과의 뭐 약간 악연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이번에 해동밀교의 이제 어떤 가르침을 얻고자 오게 되는 캐릭터로 원래 소설에서는 월향이라고 하는 검을 막 쓰는 그런 캐릭터고 굉장히 강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완전 성장형 캐릭터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직 아무것도 힘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주먹 원툴에 약간 굉장히 열혈스러운 캐릭터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메인 키 역할인 이제 준우입니다. 준우는 이제 해동밀교에서 자라진 아이로 이제 여기서는 그 해동밀교의 교주의 양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을 쓰는 여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부적을 써서 뭔가를 소환을 하고 그리고 오행을 통한 불, 물, 땅, 전기, 바람을 다루는 그런 도법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약간 카드캡터 체리의 샤오랑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예전에 소설에서 읽었을 때도 이렇게 어린 이렇게 천진난만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키메이커를 해주는 그런 캐릭터로 기억이 남습니다. 좋았던 점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은 애니로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일단 옛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후속작이 기대가 됩니다. 제 여자친구도 봤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저 역시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애썼다.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로 보기에 나쁘지 않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비교하면서 또 보는 부분이 좀 많아서 뭐 재밌게 봤지만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 엔딩 부분은 좀 너무 한국적으로 그냥 으아 방 이런 느낌으로 끝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 여자친구도 약간 그냥 독립적인 개체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으나 이제 이게 퇴마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예전에 그 재밌게 봤던 그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쉽다. 그리고 캐릭터 해석에 관한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90년대 후반 나온 거고 지금은 2000년 2025년이잖아요. 98년 제가 뭐 중학교 때 하더라도 2000년이고 그로부터도 20년이 지금 지난 상태란 말이죠. 뭐 이 영화 내에서 표현은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도 바뀌고 스마트폰 나오고 그 와중에 이렇게 우리 그 버스표 있잖아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표 이런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CU 앞에서 막 음료수 한잔 하는 장면들 뭐 이렇게 잠깐 거리들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감 가는 그런 아트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승희의 캐릭터는 아쉽지 않나. 아니 당연히 이쁘게 뽑아야죠. 이쁘게 뽑아야 되는데 좀 너무 요즘 취향 아닌가? 너무 힙하지 않은가? 물론 어떤 캐릭터로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예전 소설을 읽었던 그 캐릭터의 감성을 가진 자의 그런 감상평입니다. 뭐 저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쁘고 그리고 잠깐 나왔던 장면에서 뒤에 이제 그 뒤에 그 현신을 그 이렇게 딱 암시하는 딱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오 이러면서 봤는데 조금은 약간 더 얌전한 스타일? 약간 이렇게 청순한데 틱틱대는 아니 경계심이 많은 약간 이런 캐릭터로 저는 기억에 남는데 약간 그냥 까칠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현암은 여전히 그냥 아직은 아쉽습니다. 뭐 아직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저는 박신부님이 좀 개인적인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가? 원래 소설에도 그래도 좀 키가 크고 듬직하다는 그 느낌은 나는데 여기선 마동석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보면 어깨가 그리고 주먹이 저거 마동석이잖아요. 아니 기도하고 저 주먹으로 악마를 패요. 뭔가 아니거든요. 그 뭔가 이렇게 좀 더 기도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버프를 걸고 오히려 그 초반에 악마랑 싸울 때 이렇게 향로를 피우면서 이렇게 연기 쫙 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뭐 후드려 패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겠지만 당연히 이제 연출적인 측면에서 뭐 이래야 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막판에는 진짜 저 묵주 들고 지신 펀치 뭐 이러면서 막 예스 펀치 뭐 이러면서 끝내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아직 처음 시작이고 이 다음에 이제 뭐 초지검의 비밀이라든지 아마 현암이 뭐 그 월향이라고 하는 월향검을 찾는 뭐 이렇게 만나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차차 나올 거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게 개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이게 극장판으로 나오면서 조금 너무 이게 텀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소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작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소설에서도 큰 에피소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게 이렇게 또 모여서 큰 에피소드 약간 그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도 개개인의 스토리들이 있고 그러다가 중간에 어벤져스를 만들면 최종 결전 이런 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퇴마록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풀어낼 거면 시리즈물화가 되는 거를 지금 하는데 극장판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엔딩에 그 아이돌에서 부른 그런 엔딩이 어 몬스타엑스 뭐 비스트 모드라는 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그래요 엔딩 네 하면서 이제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그 외에 뭐 이렇게 배경음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았고 중간에 조금 루즈한 부분이 살짝 정말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고 솔직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초반에 박신부 싸우는 장면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해동빌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모이는 데까지 모이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조금 루즈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 결투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뭐 조금 좀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 짧은 극장판 아직은 첫 편이고 뭐 이렇게 길게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좀 갑자기 일식이 시작됐다가 일식이 갑자기 끝나요. 근데 일식이 끝나는 것도 얘가 시간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갈 수 있었는데 뭔가 그냥 악당이
뭔가 그러니까 에잉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신이 그냥 그 악신이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느낌처럼 나오고, 또 그 악신 같은 경우에도 악신이 강림을 했다가 다시 그 교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약간 조금 세세한 부분들이 조금 덜그럭거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웹툰적인 그런 점프 스퀘어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옛날 그 무슨 터널 귀신이지? 웹툰 그 무슨 그 봉천동 귀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좀 연출들, 그래서 좀 깜짝깜짝 놀랄만한 장면들이 있고 12세 이용가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출혈이 낭자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 그건 그냥 그렇다 칩시다. 12세일 때 뭐 어쩔 거야. 그리고 전투씬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그 화산파 그 할배가 쓰는 그 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바다다닥 날리는 그게 나중에 소설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막 그 옛날 막 의천도른게 막 건곤대 나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깃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타다다닥 하는 그런 막 장면들이 이제 소설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걸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어찌 보면 호법사들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지부장 같은 분들이 나오는데 한 명은 불, 한 명은 바람, 한 명은 뭐 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열애신장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보는데, 약간 그 인도에서 오신 분은 약간 달심 생각이 나고, 아 그것도 맞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약간 여러 영화들에서 오마주인지 아니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그 영화들이 보이는 부분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일단 콘스탄틴, 처음에 그 박신부가 싸울 때 악마가 이렇게 샥 하고 강림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발이 이렇게 샤샤샥 나오면서 이렇게 구멍 뚫린 이렇게 발이 이렇게 탁탁탁 나오면서 아스타로스다 이러면서 나타나는데, 그 콘스탄틴에서 그 루시퍼가 그 사탄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뭐 몇몇 이렇게 아트웍에서도 이런 부분 이런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뭐 해서 여러, 솔직히 예전보다는 이런 오컬트나 요 미스테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곡성도 나왔지, 검은 사제들, 이번에 검은 수녀들, 또 뭐죠? 곡성 말고 그거 뭐 여튼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국내에도 이런 좀 정말 솔직히 퇴마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장르들을 잘 섞어서 정말 잘 만든 소설이란 말이죠.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상화를 시작을 했으니 끝나지 말고 잘, 제발 잘, 정말 해서 한국에 좀 좋은 IP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해외에 정말 별의별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판 어벤져스예요. 막 진짜 막 여러 그 막 종교적인 요소들이랑 그게 다 나온단 말이죠. 뭐 카톨릭, 나중 되면 뱀파이어 나오지, 부두술 나오지. 거기에 지금 승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인도 신이 뭐 이렇게 재림 뭐 이런 느낌이지. 뭐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건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이런 거구나 하는데, 소설 꼭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소설 보셨던 분들은 큰 기대는 내려놓으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좀 간만에 좋아하는 IP의 작품이 나와서 주절주절 이렇게 했었는데, 여튼 저는 5점 만점에 3점까지는 못 주겠고 한 2.7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굳이 볼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영화관에 저는 재밌게 보고 왔지만 영화관에서 굳이 볼 레벨은 아니고, 나중에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로 나오면 뭐 흔쾌히 그냥 재밌게 뭐 이런저런 떠들면서 와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퇴마록의 감상평과 퇴마록 소설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컨텐츠, 아마 다음
리뷰는 미키 17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8일날 개봉인데 최대한 빠르게 보고 또 리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